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박사에 대해서만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아무래도 제가 공학 박사다 보니까 박사 얘기만 주구장창 했는데 오늘은 석사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특히 석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기업 진출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의 수단으로서의 미국 석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뭐 인서울에서 그냥 인서울에 있는 공대 나왔어. 그리고 미국에 한국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한 50위권 정도 하는 그런 학교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요. 미국에 석사를 했어요. 미국에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박사를 다른 학교로 옮겨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석사도 했었다는 거, 미국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한 소속 분야로 업계 전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인 관계로 이제 연구팀에서 지금 R&D 팀에서 있는데 연구원으로서 지내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부장급이에요. 부장급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팀에 연구원을 뽑을 때, 이제 석사 연구원을, 박사 연구원도 그렇고, 석사 연구원도 그렇고, 제가 면접에 참여하고 있어요. 뭐 지금 회사도 그렇고,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들 다 면접관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마치고, 대기업 R&D 팀에 입사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면접관으로서 꽤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대기업 취업함에 있어서의 공학 석사,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기본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어요. 자, 미국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석사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박사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석사예요. 석사가 취업이 훨씬 잘 돼요. 박사보다. 박사가 뭐 아는 게 더 많아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박사는 기본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박사를 뽑으려면 좀 이렇게 신중해요. 좀 더 석사를 뽑을 때보다 좀 신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라는 것 자체가 위치가 어떤 연구팀을 리드하는 연구 리더로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뽑을 때 좀 신중해요. 대신에 이제 연봉은 박사가 더 많겠죠. 보통 이제 퍼스트티어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연봉이 박사 연봉이 한 13만 불부터 14만 불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럼 석사는 자, 미국의 퍼스트티어 대기업 같은 경우 석사 같은 경우는 한 9만 불 정도 수준에서 그 언저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같은 경우 연봉 많이 줘야 되니까 뽑을 때 굉장히 회사에서 신중해요. 근데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보다 좀 연봉이 낮고, 그리고 이제 뭐 리서치를 리드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포지션이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좀 연구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석사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단순 미국 취업을 목적으로 나는 미국 대기업에 진출할 거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학 석사로 유학하고 석사만 마치고 미국 취업하는 게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학부만 유학하는 건 어떠냐면, 학부 유학은 조금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F1 유학생들한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학부만 유학하면은 이제 미국 대기업이 영주권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부 출신
공학사 출신들한테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면서까지 이제 해주기에는 이미 미국 내국인들도 학부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 출신들한테 이제 미국 그 대기업들이 막 영주권까지 해주면서 데려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공학 석사는 대학원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공만 되게 괜찮으면은 미국 대기업들이 영주권 서포트 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사가 훨씬 취업이 잘 된다는 거, 박사보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유학하고 미국에 남을 때에 공학 석사를 유학한 사람이랑 공학 박사를 유학한 사람 차이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학위만 땡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공학 석사만 유학하는 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주제 한번 다룬 적 있죠. 왜 메리트가 없냐면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학위 소지자들을 뽑을 때 미국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학위 가진 사람들을 뽑는 목적 자체가 미국의 어드밴스드한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박사들 선호하고, 공학 석사만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면은 국내에서 박사한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바로 귀국한다는 목적으로 공학 석사만 유학하는 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에 진출한다는 그 어떤 교두보로서의 공학 석사는 아주 좋아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박사를 했단 말이에요. 박사하느라고 대학원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근데 석사만 하는 거는 딱 석사는 웬만하면 2년 만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미국에 유학 와서 2년 딱 버티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아주 괜찮은 거죠.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에요. 취업만의 관점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취업만 관점을 봤을 때는 공학 석사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박사를 하면 장점이 좀 있죠. 나중에 교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연구팀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좀 멀리 내다볼 수가 있어요.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취업 하나는 석사가 짱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학 석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공학 석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취업의 브릿지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야, 물론 한국에서 좀 이제 전공이 특이하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바로 어플라이해서 미국 기업에서 받아주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정말 특출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 일단. 하지만 이제 석사를 미국에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뭐 2년 정도 석사하면서 체류를 할 거 아니에요. 체류를 하면서 일단 미국의 취업 시장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그런 트렌드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문화를 물론 적응력이 빠른 사람에 한해서지만 미국 문화는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취업의 발판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공부하면서 미국 석사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교수님들 추천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인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서의 석사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박사보다.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하는데 2 아카데믹 이어를 쏟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8월에 입학하고 5월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는데 1년 9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석사를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박사를 4 아카데믹 이어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입학, 5월에 졸업이니까 3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끝냈죠. 석박사 하는 시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석사 마치고 박사를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석사만 하고 취업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제가 석사 때 있었던 랩에서 같이 이제 유학 와서 같은 랩에 있었던 유학생들 중에 석사만 마치고 취업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석사만 마치고 취업했기 때문에 저보다 일찍 돈을 벌었지만 저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직급은 훨씬 높죠.
연봉도 훨씬 높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빨리 취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에 관심이 없었어. 그 친구들은 미국 취업이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보다 효율적인 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딱 1년 9개월 만에 딱 끝내고 취업하는 거. 그래서 딱 1년 9개월 만에 석사학위 딱 취득하고 바로 취업한 외국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희 랩에 그때 저희 랩에 제가 석사 때 있었던 랩에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같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중에 인도에서 학부 마치고 인도에서 유학 와서 이제 같은 랩에 있던 친구가 있었고, 중국에서 학부 마치고 중국에서 이제 그 같은 랩에 이제 석사과정 와가지고 석사 마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 다 석사만 마치고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 친구는 지금 미국 중부에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 있어요. 기계로 유명한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인 친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석사만 마치고 1년 9개월 만에 8월에 입학해서 5월에 졸업했으니까 딱 1년 9개월만 석사 딱 끝내고 미국에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두 친구 다. 그래서 아직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데 하여튼 잘 됐어요. 자, 그랬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F1 비자를 가진, 학생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국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주권을 따야 했죠. 영주권을 따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서포트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영주권을 따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제가 나왔던 이 학교가, 저는 석사를 미국에서 한 50위권 정도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는 한 10위권 정도 옮겨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50위권 정도의 학교였는데 이 친구들 다 아주 괜찮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미국은 사실 전공, 이공계 쪽은 전공이 뭔지가 중요해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가 중요하지 명문대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좀 이따 제가 미국의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텐데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미국 취업만을 목적으로 미국 석사를 간다면 학교 랭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50위권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위권 밖의 학교에서 석사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미국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미국 이공계 자체가 학벌, 나온 학교 랭킹보다는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석사로 미국에 유학 온다면 랭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공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석사 과정에 나왔던 랩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랩이었어요. 시뮬레이션 전공이었어요. 이 친구들 다. 근데 어쨌든 꼭 시뮬레이션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거 외에도 아주 좋은 전공들 많아요. 미국에서. 제가 꼭 시뮬레이션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좋은 전공은 많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석사만 마치고 미국에 취업하고 싶으면 전공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딱 좋아하는 전공으로 딱딱딱 집어서, 그러니까 랭킹보다는 전공을 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되는 연구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미국에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글래스 뭔지 알죠? 유리 쨍그랑 깨지는 유리, 글래스 스펠링 있잖아요. GLASS, 그 다음에 도어, 문, DOR이죠. 그래서 글래스도어를 빈칸 없이 이렇게 붙였으면 glassdoor.com이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미국 취업하는 그런 취업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회사들이 원하는 포지션들이 막 올라와. 이거 보고 막 어플라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가 뭐가 좋냐면, 잡 포스팅도 올라오고,
인터뷰 후기도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도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취업 관련 뭐 인터넷 블로그가 있잖아요. 동호회 같은 거.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정보 공유하잖아.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이 자기 인터뷰 어떻게 봤는지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 사이트 가면은 인터뷰 후기도 막 나와요. 어떤 회사는 무슨 질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데 뭐 합금의 종류에 대해서 다 얘기하라. 뭐 이런 걸 물어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후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고, 이 사이트가 좋은 게 연봉도 나와.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자기가 석사 마치고 지원했는데 연봉이 얼마였다. 연봉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인 전공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계과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자과도 계시고 뭐 화공과도 계시고 토목과도 계시고 물리학과, 수학과 다양한 전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에 맞는 걸 이렇게 서치를 해보세요. 글래스도어에서. 그래서 취업만 목적으로 하실 거면 아주 미국 회사들이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 쫙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런 게 포스팅이 많이 되는구나. 그 얘기는 요쪽으로 TO가 많구나. 요쪽으로 많이 뽑는구나.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도 봐야겠죠. 똑같은 석사라도 미국은 연봉이 같지가 않아요.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전공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약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대기업에서 부장급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석사 포지션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미국은 학벌보다는 전공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석사급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했어요. 포스팅 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딱 필요했던 그 업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쪽을 한 명 뽑으라고 저한테 이제 지시가 왔어요. 그 포지션이 뭐 하는 포지션이었냐면 센서를 개발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센서를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센서랑 컴퓨터랑 연결을 해요. 그리고 센서에서 데이터를 컬렉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 센서를 건드렸을 때 그 센서에서 오는 반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컴퓨터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센서를 사용자가 눌렀다, 안 눌렀다, 뭐 부드럽게 만졌다, 아주 거칠게 만졌다, 이런 다양한 어떤 시그널이 센서로부터 오잖아요. 그걸 프로세싱해서 이 컴퓨터가 혹은 모바일 장비가 지금 유저가 무슨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했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했을 때 아주 심플해요. 그 롤에 딱 맞는 그 역할을 이제 포스팅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팀 사람들이 석사 이상의 포지션을 원했어요. 왜냐면 그게 연구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 석사 이상 지원할 것 하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센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명시를 했고,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그걸 위해서 좀 코딩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뭐 간단한 코딩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잡 데스크립션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팅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막 지원해올 거 아니에요. 해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이력서를 받으면 거기서 아주 심플해요. 학교나 뭐 학벌을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석사 포지션이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일단 석사 학위가 있어야겠죠. 그 포지션이 석사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학부 출신들은 일단 미안하지만 필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뽑아요. 그 중엔 또 박사라고 해서 떨어뜨릴 이유는 없어요. 박사도 석사학위 소지자잖아요. 뽑아요. 그 다음에 학벌을 보지 않아요. 미국은 학벌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랭킹 1위에서 대학원 나왔는지 랭킹 100위에서 대학원 나왔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오로지 제가 이력서에 스캔하는 건 뭐냐면 센서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학교를 마치고 센서 관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오직 그 단어만 보는 거예요. 센서. 그 센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력서만 착 추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전화 인터뷰를 하죠.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죠. 무슨 회사 에서 너를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데, 자, 센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컴퓨터와 통신하니 하면서 그 신호 처리의 기본적인 거 묻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묻겠죠. 뭐 예를 들면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처리하니, 이런 식으로만 묻겠죠. 그리고 너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그걸 처리하니, 이런 식으로 정말 실무적인 그걸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식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면 통과, 대답 못하면 아웃. 그래서 그 대답 못한 사람 이력서는 뭐 이제 휴지통으로 가는 거죠. 대답한 사람만 추려요. 그래서 한 명을 뽑으면 최종적으로 한 3배수 정도는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뽑으면 3명, 2명을 뽑으면 뭐 6명, 이런 식으로 3배수 정도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미국 전역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보내주고 이제 회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사이트 인터뷰를 해요. 온사이트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날 하루를 통째로 어떤 지원자한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원자가 3명이 있어요. 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3명이면은 3명을 하루에 부르는 게 아니라 3일을 쓰는 거야. 그 한 자리 뽑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지원자 1, 화요일날 지원자 2, 수요일날 지원자 3, 이런 식으로 3일을 쓰는 거예요. 3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누가 들어가고 10시부터 11시까지 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1시간에 한 명씩 그 센서 관련된 회사 직원들 한 명씩 보내요. 방에다가 1시간 내내 한마디로 고문하는 거죠. 너 센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센서의 주요 센서를 잘하는 메이커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센서를 잘 만드는 메이커가 뭐가 있냐, 어떤 회사가 잘 만드냐, 에서부터 센서에서 노이즈를 처리할 때 너는 어떻게 하냐, 센서를 프로그래밍 할 때 너는 무슨 프로그래밍을 쓰냐,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테크니컬한 퀘스천을 물어보는데 전부 센서에 관련된 기술이에요. 왜냐면 그 포지션이 센서로 개발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오로지 그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잘 대답한 애를 뽑는 거예요. 그 많은 면접관들이 1시간마다 한 명씩 들어갔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면접관 A, 10시부터 11시까지 면접관 E, 11시부터 12시까지 면접관 3,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조차도 면접이에요. 같이 밥 먹으러 가, 식당에. 밥 먹으면서도 막 물어봐. 뭐 체할 것 같아. 밥 먹으면서도 물어봐. 밥 먹으면서도 너는 이 포지션에 왜 지원했니? 너는 센서가 왜 좋니? 막 이런 아주 가벼운 질문일 것 같으면서도 면접 질문이에요. 그런 거 밥 먹으면서 물어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긴장끈을 놓치면 안 돼요. 센서의 포지션에 왜 지원했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테크니컬하게 좀 있어 보이게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잘 평소에 생각을 해놔야겠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센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각종 센서를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어 봤었고, 경시대에서 많이 수상했었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기를 어플할 수 있는 거를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밥 먹고 오면 다시 또 면접이 시작이야. 점심시간은 그래도 좀 약간 캐주얼하게 약간 좀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다시 또 밥 먹고 와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또 다른 면접까지 들어와서 또 고문을 하는 거야. 또 센서에 대해서 디지털 센서랑 아날로그 센서 차이가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고문을 한 다음에 모든 그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평균을 매겨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맞은 애가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공계에서는 학벌이 그래서 안 먹히는 거야. 학벌이 먹힐 수가 없어. 왜냐면 봐봐요. 미국 랭킹 1위의 공대를 나와도 이 센서 관련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위권 밖에 정말 이름 없는 학교를 나와도 그 센서 관련해서 다 대답하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뽑아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랭킹이 좋은 학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겠죠.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놓으면은 이제 랭킹이 좋은 데 애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가끔 랭킹 안 좋은 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다 뽑혀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 그러니까 미국을 취업의 목적으로만 미국을 건너가신다면 랭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 그 분야, 내가 이제 어떤 분야로서의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만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인종이 중요하지 않아요. 흔히 한국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동양인이니까 미국에서 잘 안 될 거라. 그렇지 않아요. 백인이 오고 흑인이 오고 동양인이 오고 뭐 그래도 오로지 이 대답하냐 못하냐가 붙고 떨어지가 그거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인이 와도 이 센서 관련 질문에 대답 못하면 아웃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인종과 상관없이 다양한 인종이 뽑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뽑히는 거고. 하지만 석사학위만 유학하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펀드 받기가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석사 때는 공학 석사 과정에서도 펀드를 받았는데 일단 제가 주립대를 나와서 한 학기 학비가 13,000불이었는데 석사 때 펀드를 받았을 때 매 학기 그 13,000불의 학비가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연구 조교비를 받았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펀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1,000불이 좀 안 되게 그 정도 받았고, 박사 때도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받았는데 박사 때는 역시 학비 면제가 되고 매 학기 2,100불에서 2,3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석사보다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박사가 연구원으로서 경력이 더 기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석사 과정 중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박사랑 똑같이 받은 애가 있어요. 박사랑 받은 애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석사만 유학하면은 좀 단점이 펀드에 있어서 약간 불리해요. 펀드가 박사보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다이렉트 PhD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박 통합으로 학부만 마치고 유학을 가서 석박 통합이니까 박사로 분류되는 거죠. 박사로서의 펀드를 받았어. 펀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석박 통합으로 들어가서 한 2년쯤 지났을 때쯤에, 그러니까 석사를 딸 즈음에 이제 미국 박사 과정에서는 퀄시엄이라는 걸 봐요. 퀄시엄에서 떨어져가지고 퀄시엄 떨어지면은 석사만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석사만 받고 바로 미국 대기업 취업돼서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이제 분분했어요. 아, 지금 박사 떨어져서 안 됐다. 근데 석사만 받고 저렇게 대기업 취업됐으면 땡스 아니야? 왜냐면 쟤는 석박 통합으로 와서 있으면서 그동안 펀드도 잘 받았는데 2년 땡치고 미국 대기업 갔으니까 인생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도 있어. 아, 이건 좀 약간 되게 나쁜 케이스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석박 통합으로 있다가 석사 학위 크레딧에 해당하는 학점을 들으면 석사 논문을 안 써도 석사 학위를 받겠다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이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박 통합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막 듣다가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크레딧만큼의 수업을 딱 들으면 그때 박사 학위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저 크레딧 됐는데 나갈래요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이 있었어.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이 영상 끝에 링크 달아줄게. 한번 봐보세요. 그게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옵션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야반 도주하는 애도 있었어.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긴 건데 되게 웃겨. 생각하면 웃긴데 석박 통합으로 들어와서 그 교수님은 나 웃으면 안 되는데 교수님은 박사 학생인 줄 알고 펀드도 주고 잘 해주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 석사학위 크레딧을 딱 쌓는 순간 어느 날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석사학위만 받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논문이 없는 석사잖아. 이걸 논문 없는 석사라고 하는데 논문 없는 석사, 그러니까 크레딧만 딱 쌓은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논문이 없는 석사인데 그러면 이제 교수랑 되게 안 좋은 관계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수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교수가 절대 좋은 추천서 안 써주죠. 하지만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는 주로 이제 추천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도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필요할 때 그 지도교수한테 추천서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수업 들으면서 좀 친한 교수 있잖아요. 그 교수한테 그냥 따로 받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얄미운데 야반도주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 있거든요. 이 영상 끝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석사만 마치고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석사만 마치고 취업하겠다는 목적으로 온 애들도 있고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퀄이 떨어지거나 잘려가지고 석사만 받고 나가서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굉장히 나쁜 케이스처럼 이렇게 교수를 속이고 야반도주하는 애들도 있어요. 석사만 받고 도망치는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석사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취업만을 목표로 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코스예요. 그래서 한번 미국 취업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민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굉장히 좋은 게 미국 석사예요. 왜냐면 어드밴스한 디그리가 없이 한국에서 이민 오면 너무 고생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민의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좀 약간 비하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은 좀 자제할게요. 근데 미국에 넘어오는 다양한 이민의 방법이 있는데 정말 밑바닥 인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 석사 정도 딱 따고 이제 대기업에 딱 취업하는 이 루트로 오면은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이민의 루트로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상 뒤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